네, 인구 고령화로 아동학대 못지않게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국 노인시설 5,400여 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우리 사회 노인학대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학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폭언, 폭행 등이 떠오르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 겁니까?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우리가 폭행은 뭐 당연히 이건 이제 학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폭언, 노인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것도 심각한 이제 폭행이고 학대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거처라든가 위생, 그다음에 뭐 목욕과 같은 건강관리,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면 이것도 학대에 해당하고요. 아동과 마찬가지인데 방임도 학대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노인 학대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 노인시설 내 학대 행위가 어떤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05년에는 46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51건으로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배 이상 정도 급증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년 기간 동안 정확하게 5.5배가 증가했고요. 이것은 지금 이 시설 내에서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적발된 것에 대한 보고고요. 노인 학대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에 2005년 정도에는 2천여 건에 불과하던 노인 학대 신고가 지난해 정도에는 10,000건이 넘어서 14,000건에 육박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노령 인구가 팽창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졌고요. 사건 사고가 그만큼 늘어났는데 또 노인 중에도 과거에는 흔히 가정에서 부양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시설로 가시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예. 아무래도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 추세인데 올해에는 이것을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이 유엔이 정한 이게 2006년에 정해진 건데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정부 관계부처 회의도 있고요. 오늘도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인 요양시설이 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보니까 네. 누구나 쉽게 좀 지을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제도적으로 무허가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신고제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인병원, 소규모 노인병원의 경우에는 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지금 요양원, 과거에 우리가 양로원 이렇게 불렀던 곳, 노인들이 숙식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설들은 다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좀 감시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게 사실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5,400여 개가 난립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뭐 사실 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할 것이다. 근데 일전에 이 반드시 노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학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인 관련 시설에는 그나마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소수고요. 자원봉사자라든가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그야말로 그냥 사설기관으로 이 시설장 스스로가 아름아름으로 고용을 해서 밥해주는 분이 밥해주시고 대충 이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이제 영세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자격증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반드시 또 뭐 국가가 그럼 이제 인정한 아니면 어떤 협회나 단체 기관이 인정한 자격증 보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기능적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으로까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 함께 좀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질 검증 그리고 이제 소양, 교육 그리고 자격증화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요. 네.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어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있어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 검증 이 문제
이 문제가 반드시 지금 빨리 제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걱정스러운 게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네.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더 심각할까 싶거든요. 네. 이 노인분들은 또 좀 마음도 약하시고 또 기운도 없다 보니까 학대를 당하고도 또 신고를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학대가 이루어져도 견딜 수 있는 한 견디는 분들이시고요. 또 네. 이분들이 살아온 삶이 계속 인고의 삶을 살아온 세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한 학대가 벌어져도 그냥 감내하는 경우. 또 두 네.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이걸 알렸을 때 내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괴로워할까, 돈도 없는데 힘들게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런 또 문제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들에게 학대를 한 비율이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75% 이상이 시설 종사자로부터 거기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해진 학대고요. 나머지 25% 내외가 노인들 간의 이제 불화라든가 분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시설의 경우는 이렇지만 또 우리가 조금 확대해 보면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노인들도 가족들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게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 12월부터 이제 개정 법안이 발효가 되는데요. 네. 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설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있었어요. 그럼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라면 네. 신고하겠습니까? 문제가 안 하겠죠.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우선 이게 좀 주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적발 건수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진 게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와 어느 정도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지가 조금 더 낱낱이 드러나져야 하는 아픈 과정을 우리 사회가 좀 겪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CCTV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도 이 노인 요양시설에 이런 CCTV 설치 의무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야 되는데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보육, 양육의 대상이잖아요. 예. CCTV 이제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노인 보호 시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뭐 학대 행위가 벌어진다. 화장실에는 CCTV 못 달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인 방, 숙소에서 가학행위가 벌어진다. 이 CCTV 달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법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CCTV를 다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법제적인 시스템이 좀 강화되고 신고제에서 좀 허가제로 이게 좀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종사하는 분들의 자질과 소양을 좀 우리가 높여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또 CCTV를 이제 붙일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CCTV를 다 부착하고 이것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많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노인 시설 5,400여 곳에 대해서 이제 인권 실태 네.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설의 어떤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보시면 노인 보호 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사상자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인들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처럼 민첩하게 대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부축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심야에 야간에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자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5,4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안전 실태에 대한 민간 합동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 결국은 노인 학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조사할 텐데 네. 이번에 정부가 모처럼 마음 먹고 대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니만큼 이번에 좀 요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5,400개면 굉장히 난립해 있고 많은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자격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시설 기준이 되는가
안전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네. 종사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은 충분한가, 그리고 정말 학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번 조사를 기준으로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곳들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설들의 이 자격 요건, 자질, 그리고 이제 이 노인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의 수준들을 높여나갈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통폐합된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한 통폐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통폐합 그 이후에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던 그 노인들을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통폐합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적게는 한 수십 명 정도, 많게는 100여 명 이상 정도를 이제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만약에 이 중에 한 뭐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노인들을 계속 이제 이 생활 보호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곳들의 일을 이제 못하게 문을 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용돼 있던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네. 결국은 여기에는 가족들의 또 이제 부양 부담도 같이 연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지원 보조도 연계가 될 텐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실태 조사를 네. 기본으로 해서 적어도 2단계, 3단계 도저히 안 되는 곳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옮겨서 수용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본인들도 원치 않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라고 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을 우선 지역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겠죠. 더 나은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여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드려야 그렇죠. 되겠죠. 이러한 그 단계별 분산 수용 방안까지도 같이 만들면서 이 대책을 내야 할 것 같고요. 뭐 당장 이 중에서 5,400개 중에 몇백 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 네. 닫게 하시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이 뭐랄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도 사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 개개인의 의사, 그리고 그 시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 개선한다면 계속 유지하게 해줄 것인가, 정부가 허용하는 기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의사, 그리고 이제 재원의 문제,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이 통폐합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대학도 정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죠. 네. 단기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내 노인 학대도 문제지만 이 가정 내 네. 노인 학대도 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부계보에 의한 아동 학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좀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친부 친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노인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설 내에서의 학대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네네. 시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아직까지의 주 현장은 가정 내가 많고요. 네. 아까 가정 내에서 그럼 굳이 폭언과 폭행을 뭐 자녀들이나 부양 가족들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서 방임도 아까 학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모시고는 사는데 방임을 하거나 혹은 독거노인으로 내보내버리는 경우에 그나마 요양시설에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쪽방 하나 얹어서 알아서 사세요 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학대의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라도 이루어지는 건 아주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숙제가 가정 내 학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버려진 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독거노인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학대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그럼 제대로 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앞으로 우리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학대를 근절하자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노인들의 삶의 보장,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반적인 제사회의 의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노인들의 문제다. 이 제3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문제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